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6월 9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타겟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쌓인 재고를 대방출하는 세일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겟의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캐주얼 의류와 가구류 소비가 급증했었는데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드레스와 야외 활동 관련 상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말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쌓인 재고를 대량 방출하는 할인을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타겟사는 아울러 재고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협력 업체들에게 넣었던 주문도 상당 부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신청이 22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미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서 지난 3일 일주일간 모기지 신청 규모는 전주보다 6.5%가 줄었습니다. 이로써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22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차환, 리파이낸스와 구매 활동도 각각 6%와 7%로 줄었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올해 초 3.22%에서 지난주 5.09%로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신문은 올해 내내 고금리가 차환 수요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구매 수요 감소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원숭이 두창 의심 증상을 보였던 미국인이 병원을 탈출한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멕시코 할리스코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48살 남성이 멕시코 휴양지 푸에르토 바야르타를 방문했다가 원숭이 두창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독일을 방문한 후 미국에 머물다 지난달 27일 푸에르토바르타에 도착한 이 남성은 기침, 오한, 근육통과 얼굴 농포 등이 나타나자 지난 4일 한 사립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이 남성에게 격리 후 원숭이 두창 검사를 받으라고 말했으나 이 남성은 말을 듣지 않고 병원에서 달아났다고 멕시코 당국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추적에 나섰지만 그는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남성이 미국에 돌아와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멕시코 측에 전했습니다. 조태용 주미한국 대사가 오는 11일 워싱턴 DC로 부임합니다. 오늘 주미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인 조 대사는 지난달 17일 내정 발표된 지 3주여 만에 아그레망 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속전속결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아그레망 절차가 신속하게 끝난 것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8.15 강복절 특사 가능성에도 한층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라고 말을 했습니다. 통상 퇴임 뒤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 태풍 속에 구속 수감되더라도 단기간의 사면으로 풀려났던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감돼 있습니다. 2036년에 만기 출소하면 95세가 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낀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복절 특사 관련 사항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정식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적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참모들은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각종 정무적 변수를 살펴보며 여러 시나리오를 물밑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의 사면 요구도 막판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국 서울대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 사면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 문제도 함께 얽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8일부터 시작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는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 흐름을 좌우할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에서 핵실험을 예고하는 폭탄 발언이 나올 경우 현재 강대강 대치 국면은 더 악화해 한반도 정세가 경랑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이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북한은 전원회의가 전날 김 위원장의 사회로 열렸다고 오늘 밝혔고 이 회의는 최소 나흘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노르웨이 왕실의 50세 마르타 루이세 공주가 미국인 무속인과 약혼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왕실은 루이세 공주가 47세 미국인 듀렉 베렛과 약혼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루이세 공주는 하랄드 5세 국왕의 장녀로 왕위 계승 서열 4위입니다. 하랄드 5세 국왕과 소냐 하랄센 왕비는 성명을 통해 이들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세 공주는 노르웨이 작가 아리벤과 결혼해 3딸을 뒀으나 지난 2016년 이혼했습니다. 2020년에는 SNS에 흑인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백인 우월주의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인 듀렉 베렛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주술사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귀네스 펠트로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의 상담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루이세 공주는 평소 대체요법과 신비주의 등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한때는 천사와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삭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6월 9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